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한 7, 8년 동안에 엄청 고생을 하게 됐어요. 빚 때문에요? 예, 빚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부터 몸이 불편하셨던 건가요?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편했죠. 네.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네. 그냥 불편했어도 그런 대로 움직였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몸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이제 좀 갈수록 지금 나빠진 거죠. 그때만이라도 네. 좀 비틀거리라도 좀 걸을 수가 있었어요. 아, 여름에도 동복을 입고 다니고 바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좀 싫어가지고. 네. 왜요? 여름에 왜 동복을 입으셨어요? 이제 뭐 입을 바지가 없으니까 사시사철 다 입는 거죠. 네네네. 그걸 사달라고 그런 형편도 아니고 이제 그랬죠.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하기가 힘들다. 이건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이제 그러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것은 젊어서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일할 사람을 두겠습니다.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튼 결국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님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억지를 쓰니까 돈을 약간 줘서 이제 서울에 올랐는데 꿀을 팔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까운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했죠. 내가 꿀을 하게 됐으니까 꿀을 좀 사라. 근데 뭐 그렇게 해갖고 뭐 한 30병, 50병, 100병, 막 200병 이렇게는 팔았는데 이제 또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는 거죠. 이제 이걸 하는데 한 10년간 그 이걸 하는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하고. 언제요? 처음에? 예, 처음에 한 10년간은 예. 계속 일만 하고 그래서 아내가 이걸 하지 말자고. 예. 당신 너무 몸도 불편한데 맨날 일만 하고 예. 마음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조그마한 그런 벌꿀 가게를 좀 했으면 마음도 편하고 좀 좋겠다고. 네. 너무 열심히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그렇게 일을 해서 이제 뭐 13평 아파트를 사게 됐었는데 그 13평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을 하게 돼서 이주금을 한 5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걸 할게 한 번만 좀 이렇게 하게 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그 전에는 꿀을 받아다가 도매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돈을 그걸 가지고 약간의 기계를 설비를 해서 직접 벌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꿀을 받아서 허가를 내서 이제 그 병에 담아서 파는 걸 이제 하게 됐죠. 그 전에는 그 병이 나온 공장에서 받아서 그걸 파는 걸 했다가 도매를 한 거죠. 그다음 공장을 차리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걸 공장을 차렸죠. 그랬더니 차려가지고 이제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돈이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몸이 좀 그 등이 쉬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눌려서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과정에. 그래서 도저히 뭐 참지를 못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한 6개월 동안에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 수술을 해서 이제 너무 오랜 동안 수술을 했는데 이제 기부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누워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또 일을 해볼까 생각하는 와중에 침대에서 누워서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를 쓰는 걸 했어요. 무슨 주소를요? 이게 상공회의소 가면 식품 각 업종별로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점포들. B2B를 할 수 있는 곳. 그렇죠. 회사 번호들. 회사 주소나 이제 그걸 취급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계속 하루에 뭐 500개든 700개든 써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봉투에다 넣어서 보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한 분 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랬을 때 한번 방문해달라고 해서 가서 거래를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정말 그 꿀공장을 하시냐고. 네, 네. 정말 한다고 해서 가봐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오셔도 된다고. 그때는 이제 너무 생활하는 것도 너무 빈약하고 보니까 공장 안에다가 이제 네. 조그만하게 집돌 이렇게 조립식으로 막아서 이렇게 지내고 너무 어렵게 취약하게 살았죠.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것까지도 그분이 다 보시더라고.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이제 그 한번 거래를 해보자고. 이제 그때는 공장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공장을 차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했죠. 그래서 공장을 차리고 6개월 만에 이제 그분하고 계약을 하게 돼서 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업체를 찾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뭐 똔똔이었네요. 똔똔이나 뭐 정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몸도 성취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일만 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안 돼 보여서 하지 말자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은 이제 제가 열심히 한 걸 보고 그걸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뭐 돈이 필요하면은 그때 그분이 한 80억 정도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사의 벌꿀을 납품해 주는 걸로 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도 미리도 그 자재 살 돈을 드릴 테니까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 돈을 드리겠다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돈을 준 돈으로 자재도 사고 벌꿀도 사서 해서 납품을 해줬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옛날에는 추석 때 꿀이 많이 팔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평상시 팔리는 게 아니고. 그 하고 나면 그분이 또 오히려 더 고마워했었어요. 우리한테 고마워하고 돈을 아마 제때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잘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한 4년인가 5년인가를 너무나도 매출을 이제 많이 올리게 됐죠.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거기는 B2C를 하는 곳이고 꿀 파는 곳이에요. 거기는. 네, 거기는 꿀을 이제 KBS나 이제 그런 매장들, 연금 매장이나 그런데 각 방송국 매장이나 연금 매장 이런데 이제 주로 많이 대주시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많이 유통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저는 이제 큰 뭐 일거리는 없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죠. 돼서 이제 너무 감사해죠. 저한테 집까지 오게 그분이 엄청나게 고마운 분이죠. 지금도 그렇고. 세상에. 그럼 지금도 거래를 하세요? 거기? 지금도 거래를 해요. 지금도 거래를 하고 정말 뭐 이런 자리에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진짜 너무 지금도 거래를 해요. 제가 느끼는 게 인터뷰 하다 보면은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세상이 그렇게 막 그죠? 네. 이게 저를 보거나 그러면 저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다 보면 그 옆에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한 5년간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주변에 빚도 정리하게 되고 해서 이제 회사가 너무 이제 일이 많고 좁으니까 이제 공장을 좀 좀 있었으면 넓은 곳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또 오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너무 좁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땅은 샀어요. 이제 땅을 샀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때 땅을 처음 사봤어요. 처음 사봤는데 실수를 한 게 땅이 그 어떤 건물의 허가가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떤 공장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줬을 때는 언제서 언제까지 지라는 그런 허가 조건이 있어요. 공장을 지으려면 이 기한 안에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나 못 짓고 그러면 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그런 거예요. 땅을 이제 어렵게 마련했는데 다시 또 공장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인 거죠. 너무 엄청 무리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한 7, 8년 동안에 엄청 고생을 하게 됐어요. 빚 때문에요? 예, 빚 때문에 그런 거죠. 경비는 많이 나가고 수입이 적어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빚이라는 게 계속 그거잖아요. 계약 내가 은행 대출을 낼 때 몇 프로다 돼 있고 내가 나갈 돈은 딱 미리 알잖아요. 예. 아니 그게 힘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은 그걸 다 대충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건물과 토목은 또 그 별도라는 거예요. 토목. 네, 토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옹벽을 치게 됐고 밑에 바닥에 이제 바닥이 원체 넓다 보니까 시멘 공고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어떤 물을 내려가는 통로를 만들어 이건 전부 다 토목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6억 정도가 돈이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거기서 힘들어 버린 거죠. 거기서 힘들어 보니까 모든 회사에 있는 그런 유용 자금이나 이렇게 운영 자금을 다 거기다 투여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회사에 가지고 오는 물품대를 거기다도 막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 힘이 들어지게 된 거죠. 그거 어떻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직원들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남는 게 이제 저하고 이제 직원 하나, 심지어는 이제 그 직원 하나도 이제 저 혼자 거의 남을 때도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때 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해줬는데 엄청 힘들게 도와줬죠. 그 이제 그렇게 해서도 하여튼 버텼어요. 그렇게 버티고 회사에 결국은 이제 경매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물품값을 농가에서 이제 물품값을 안 주니까 경매를 붙였어요. 저는 이제 그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 있는 뭐 어떤 시설이나 뭐 그런 데다 그걸 붉은색 그 딱지를 다 붙이더라고요. 뭐 집달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그 붙인 사람이랑 같이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까지도 겪어봤어요. 경매가 붙였을 때 이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언제까지 기한 안에 돈을 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이걸 그 자리에서 그냥 이제 날짜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물품을 이제 경매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다 해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그 살면서 하려고 뭐 했던 뭐 연금 보험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약을 했죠. 집안에 이제 돈이 되는 거라고는 다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경매를 그 전날 지불을 다 하고 했는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때도 법인이었었는데 정말 매출은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꿀들이 잘 안 들어와요. 애도에서 들어온 꿀들이 너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 데다가 은행 이자나 그런 것들은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바로 또 위험 요소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때 기억에 너무 이제 힘들었던 게 밤에 12시 전까지라도 돈을 마련해서 입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법인카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날짜를 넘어가면 연체가 돼버리면 그걸 은행에서는 그게 어떤 연체로 그게 기록이 돼요. 대출 이자도 하루만 넘어가도 그것도 연체로 기록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밤 11시에 막 반에 가서 회사에 가서 그런 걸 처리했을 때도 있었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겪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위기는 어떻게 넘기셨어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걸 정말로 넘긴다는 게 좀 꿈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저기 넘길 수 있었던 게 아마 식구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식구들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만약에 나는 이제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다 애기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뭐 그러니까요. 네. 그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가 어려워졌잖아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온라인 쪽에는 상당히 이렇게 그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한번 이제 영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영업을 주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장점이 이제 오랜 동안 30년 동안 했 그런 거가 있고 네네네. 이제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업 연수가 다 짧으시더라고요. 온라인 하는 분들은 네, 짧으시더라고. 그리고 자본도 그렇게 뭐 많이 갖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분 만나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이렇게 사업을 힘들게 했잖아요, 저는. 네. 돈이 없는 것도 힘든 거였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보력도 너무 약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런 걸 좀 해주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이제 말은 안 하고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쪽에서 뭐 10개를 묶음으로 사야 될 것을 나는 1개 단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해줬더니 엄청 그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보통 10개 단위로 넘기는데 네. 여기는 1개 단위로 준다. 네. 적게씩 주고 네. 대신 이제 조건을 회전이 좀 빠르게. 근데 일하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항상 뭐 어떤 정보를 물어보면 이제 내가 많이 아는 걸로 인해서 좀 알려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했더니 네. 많이 그 좋아하셔요. 그 어쩔 수 없죠. 좋죠. 네, 그러니까 적은 돈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쉬우니까. 이게 꿀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은 300만 원짜리 5개를 사면은 1,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200만 원도 100만 원도 필요하면 내가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내가 또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제일 그런 부분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을 이제 하게 됐죠. 하게 돼서 올해 신규 매출이 뭐 1억 단위가 넘어올 정도로 온라인 쪽에서요? 네, 온라인 쪽이 엄청 잘하셔요, 그것도. 네. 일들을 정말 우리 그 오프라인 쪽에 하시는 들보다 일을 아주 잘해. 디자인 면에서나 그래서 좀 너무 배울 점이 많아요. 적은 단위로 항상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너무 잘하시고 너무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도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막 그 오프라인 쪽에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도 온라인 상에서 판매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장 좋은 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업계에서 최고 잘하고 2가지를 진짜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우리 업 안에서 잘하고 1등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이제 뭐 어떤 품목을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자신 있게 물건을 팔 수 있고 또 그걸 더 잘하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제품 같은 것을 온라인 상에 하는 친구들과 같이 그런 디자인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와디즈 그런 플랫폼에다가 지금 이제 제품을 지금 올려서 이제 판매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펀딩. 네, 펀딩. 크라우드 펀딩으로. 와디즈 요즘에 이거 많이 먹는데. 네? 근데 와디즈가 텀블벅에서 하시지. 그래서 와디즈가 근데 더 유명하긴 해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이제 지금 그 물건을 해서 지금 가장 진짜 좋은 꿀을 진짜 30년 한 것에 대한
노하우의 가장 좋은 꿀을 갖다 거기다가 소비자들한테 가장 이쁘게 만들어서 한번 이제 판매를 해서 회사의 보륨을 한번 높여보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를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또 서울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